바람처럼 달리는 세상 속에 핸들 없이도 멈추지 않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차 탁송이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열어준 자유의 문. 사실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초이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인 자율 탁송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주에 지성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 최초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차 탁송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모델 Y가 자율주행을 활용하여서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고속도로 역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차 탁송 같은 경우 6월 28일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는데 이보다 하루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며 원격 제어 역시 전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완벽하게 자율주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없는 차량이 자율주행만을 활용하고 원격 제어를 활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위에서 주행한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쇼크가 추가 정보까지 공유합니다. 이번 신차 탁송에 사용된 최고 시속은 115km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영상은 모델 Y가 공장에서 생산되자마자 출고장까지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신차 탁송 같은 경우도 곧 영상이 공개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사실상 로보택시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진 상황인데 2차 쇼크가 훨씬 더 빠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로보택시 운영 지역 확대와 함께 자율주행 탁송과 고속도로 주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운영 지역 확대도 하지 않고 벌써 자율주행 신차 탁송과 고속도로 운행을 증명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원래 약속했던 6월 28일보다 하루 먼저 약속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이전의 테슬라 약속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25년 상반기 신규 모델 생산입니다. 물론 신규 모델 생산과 관련된 발표가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생산 자체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길지 않으며 6월달이 끝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발표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오스틴에서 활발하게 주행 중입니다. 그리고 퍼거슨 씨 같은 경우 총 62회의 로보택시 주행을 끝마쳤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느낀 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를 타면서 사람이 운전 실수를 하는 걸 더 많이 봤다는 글을 남깁니다. 로보택시가 차선 선택과 관련된 실수를 한 번 할 동안 사람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은 5번의 실수를 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 요청을 하자마자 바로 로보택시와 연결되는 것 역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같은 사람 운전자가 존재하는 라이드 쉐어링 같은 경우 운전자가 승낙을 하고 그 승낙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로보택시는 요청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택시 수요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거리에 따라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도 사람이 운전할 때는 발생하지만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로보택시가 보행자를 인지했을 때의 움직임 역시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상하여서 속도를 줄이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보택시가 이처럼 안전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던 보행자들은 손을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남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 기능을 벌써 갖추고 있지만 복잡한 다차선 도로에서는 적극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피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번 우회전을 한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여 다시 원래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하차 역시 가능하다면 메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메인 도로가 아닌 사이드 스트릿으로 가서 하차를 진행하며 고객이 하차할 때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주 최초 첫 자율주행 신차 탁송 같은 경우 고속도로를 활용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 문제이긴 합니다. 조만간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로보택시 분명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고는 도심 안에서 일어나지만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62회 동안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타면서 안전요원이 차량을 멈춘 적이 2번 존재했습니다. 그중 한 번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고자 했을 때 안전요원이 진입해서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로보택시는 고속도로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고속도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적어주셨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잘 작동합니다. 테슬라의 기술은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놀랍도록 유쾌한 경험이었으며 제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점수는 42점 만점에 69점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을 때 웨이모 역시 지속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스틴시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또 웨이모는 교차로에서 길막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언론사도 큰 관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웨이모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친구다라는 건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다만 도로 길막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지나가야 되는 길을 막는 경우도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웨이모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서 길막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처럼 빠르게 확장하고 고속도로도 달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만한 기술이 부족하고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와 트레이닝 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모습이 많이 목격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웨이모 공동 CEO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어렵고 잃는 것은 쉽습니다. 테슬라만이 아니라 매우 대담한 주장을 했던 다른 회사들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겸손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승객들이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겸손이 필요한지 깨달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깨달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깨달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했던 말처럼 결국에는 승객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영국에서 촬영이 되었는데 차량 앞쪽을 보게 되면은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테슬라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을 시작하며 이 승객분들 역시 아주 즐거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영상 오른쪽에 핸들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영국은 우핸들 국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이 거짓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 영국에 공식적인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영국에 존재하는 모든 테슬라 차량 결국 모두가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밖에 샤오미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샤오미 SU7 울트라 같은 경우 니르부르크링에서 기록을 24초나 단축하며 현재 랩타임 순위표에서 세 번째로 빠른 차량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한 SU7 울트라의 주행 영상을 보면 무려 3위라는 기록에 걸맞는 충분히 인상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YU7을 출시하고 인터뷰 역시 가졌는데 샤오미의 CEO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CEO가 했던 발언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세계 판매 챔피언이 된 것은 단순히 머스크의 브랜드 효과 때문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나 FSD뿐만 아니라 배울 만한 선도적인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샤오미는 이들로부터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앞서 웨이모의 CEO 역시 테슬라를 언급하며 본인의 웨이모 차량은 길막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와는 아주 상반된 태도를 샤오미 CEO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최초로 혁신을 만들어 나가지는 않지만 최소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혁신을 최대한 배우려는 자세를 바탕으로 YU7을 만들었으며 또한 테슬라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기록을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샤오미의 YU7 같은 경우
예약 접수가 시작되고 3분 만에 20만 건의 예약이 진행되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전 전기차보다 분명 개선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3분 만에 20만 건 예약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풀어졌을 수 있다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중국의 유명 자동차 블로거입니다. 그런데 예약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예약 번호가 빠르기 때문에 이를 이 블로거에게 팔고자 했다라는 이야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샤오미의 신차 실제 수요도 상당히 높을 수 있겠지만 이 중 상당수의 예약은 재판매를 위한 예약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이 차트를 기억하라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차트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과 미국의 전력 생산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정도에 미국의 전력 생산량을 돌파하였으며 지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능가하기에 앞서서도 발전량 자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지금 또 기울기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전력 발전량을 늘려나가고자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격차는 벌써 정말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차트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인류 발전의 정도와 속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가 에너지 사용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중에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가 전력이죠. 현대 사회의 생산량은 노동력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GDP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생산은 모두 다 에너지를 활용하는 활동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2배 넘게 앞질렀다. 이 추세가 계속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트렌드를 최소한 늦추고자 하거나 혹은 이 트렌드를 역전시키고자 한다면 테슬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력 발전량 자체도 급격하게 키워야 되며 그 방향성은 태양광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다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든 혹은 재래식 석탄에너지를 발전시키든 이 둘의 효율을 아주 높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추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흰색 선이 지난 12개월간의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붉은색 선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매출 총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테슬라가 설치한 에너지 장치의 총량과 매 분기 매출 총이익률, 마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적자를 보던 에너지 부분 마진은 현재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서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7%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미국에서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천문학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테슬라의 에너지 분야는 점점 더 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테슬라는 벌써 희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국 상하이 메가 팩토리는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1분기부터 생산이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 고객에게 인도되고 매출로 집계되기 시작하는 게 이번 2분기부터입니다. 중국 상하이 메가 팩토리 덕분에 올해 말이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총 설치량이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상하이 메가 팩토리에서 램프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부터 실제 증가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량을 볼 수 있고 이 증가 속도는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더욱더 커지게 되며 내년 1분기가 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설치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이 마진율 자체는 미래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감안하게 되면 현재와 비슷한 마진이 유지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30%대 마진 역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의 기업은 놀라운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록 같은 경우 다가오는 7월 4일 일론 머스크는 그록 버전 4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그록의 업그레이드는 다른 LMM의 업그레이드와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LMM은 똑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를 긁어 모아서 이를 바탕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텍스트가 질 낮은 텍스트 역시 많다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실이 기록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LMM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흔히 신뢰도가 높다고 믿는 전문가의 발언, 특정 매체, 뉴스 미디어에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사실이라고 평가하는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그록 같은 경우 트레이닝 되는 데이터를 아예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지식들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인류 전체의 지식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록을 트레이닝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진실에 기초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일론 머스크의 XAI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뉴럴링크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뉴럴링크 칩은 미세 전극을 두뇌 속에 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워낙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 버전 로봇 같은 경우 이 미세 전극 하나를 넣는데 17초가 걸렸는데 이 다음 버전의 로봇 같은 경우 1.5초로 줄어들게 됩니다. 10배 이상의 개선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서 목격되는 공통점이 단순하게 선형적인 개선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개선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20% 개선이 아니라 10배씩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런 모습이 도드라지는데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무감독 자율주행 이 모두 다 지수함수를 따르는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지금 또 목격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1-2년 동안 또 목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